루이스 부르주아는 프랑스 출신의 조각가이자 설치 미술가입니다. 그녀는 평생을 걸쳐 어린 시절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작품들을 선보이며 어떤 미술사조로도 정의될 수 없는 독보적인 작가로 이름을 남겼습니다. 그녀의 작품은 상처받은 어린 시절의 기억에서부터 시작합니다. 1911년 12월 25일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난 부르주아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1차 세계대전을 겪게 됩니다. 부르주아가 3살 무렵 아버지는 군대에 징병되면서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함께 전쟁터를 따라다니며 지냈습니다. 때문에 그녀의 유년 시절은 부모님으로부터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는 실로 그림을 그리는 테피스트리 일을 하게 된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싶어 종종 수선 일을 도왔다고 합니다. 이때의 영향을 받아 그녀는 실과 관련된 이미지를 자주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무언가를 서로 연결하고 짓고 고치는 실의 이미지는 상처받은 그녀의 마음을 꿰매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 후에도 그녀의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라 부르기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지배적인 성격의 다혈질이었으며 그녀를 포함한 다른 사람을 조롱거리로 만드는 걸 즐기곤 했습니다. 이후에도 그녀의 아버지는 잦은 출장으로 자리를 비웠고 루이즈 부르주아의 어린 시절은 항상 불안감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부르주아가 11살이 되던 무렵 스페인 독감을 앓게 된 어머니 곁에 남아 열심히 간호했습니다. 하지만 부모와 아버지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어린 그녀는 아버지에 대한 강렬한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1932년에 그녀의 어머니가 사망했을 때 그녀는 변하지 않는 진리를 수학에서는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미술 공부로 눈을 돌렸어요. 그렇게 결심한 미대 진학이지만 아버지는 반대했어요. 그녀는 자력으로 예술학교에 들어가게 되었고 아버지의 배신에 대한 트라우마를 작업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인쇄소를 운영하다 미국의 미술사학자인 로버트 골드워터를 만나 결혼했고 뉴욕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거기서 입양한 1명의 아들과 출산으로 가지게 된 2명의 아들을 돌보며 작품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그토록 싫어하던 아버지였지만 미워할 수만은 없었던 걸까요? 51년에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부터 그녀는 불안과 분노, 죄의식, 버림받은 느낌에 시달리며 광장 공포증, 강박, 불안, 자살 충동을 겪게 됩니다. 그녀는 그렇게 정신분석가 헨리 로엔펠드에게 30년에 걸친 치료를 받게 됩니다. 정신분석 치료 경험은 그녀의 작품 세계를 구축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정신분석 이론을 섭렵했고 자신의 작품에 탁월하게 적용했습니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당신 탓이 아니지만 어른이 된 뒤에 마음의 문제를 해결할 권리와 의무는 바로 당신에게 있다는 점입니다. 아직 못다 한 말들, 상처들을 이제 스스로 위로하고 치유해주세요. 글을 쓰고 책을 읽고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것도 권합니다. 당신에게는 상처만큼 강력한 회복과 치유의 힘이 있습니다. 힐러리 여사는 자신의 어린 시절에 겪은 아픔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를 이제는 자신의 힘과 기술로 바꾸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승화된 기억은 그녀의 삶에서 큰 역할을 했습니다. 힐러리 여사는 자신의 아픈 경험을 승화시켜서 그녀의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녀는 이 경험을 이용해서 더 큰 것들을 이루기 위해 도전하였습니다. 그녀는 인간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존재입니다. 놀랍게도 기억을 연구하는 심리학 분야에서는 이미 수십 년도 전부터 기억이 종종 사실과 달라지고 바뀔 가능성을 지적해왔고 이를 오정보 효과라고 명명했다. 인간의 뇌는 기억을 있는 그대로 저장하지 못한다. 게다가 명백히 가짜인 기억도 너무나도 생생하게 떠오를 수 있습니까? 이와 같은 오기억 현상은 심리학자들을 매료시켰고 수많은 논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단지 그것이 발생할 수 있다고 믿기만 한다면 인간은 미묘한 단어의 선택이나 분위기, 타인의 간접적인 증언만으로도 생생한 가짜 기억을 직접 창조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류의 심리학 이론은 우리가 진짜 과거의 진실인지 오보의 정보의 기억인지
우리는 잘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과 상황이 다르더라도 사람들이 어린 시절 겪은 문제를 극복하고 자신을 치유하고자 하는 의지는 동일할 것입니다. 주변에서 공감하는 이야기를 듣고 치유에 대한 노력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린 시절 나를 치유하라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면서 나 자신에게 맞는 치유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유명인들은 어린 시절에 겪은 상처를 극복하면서 자신을 발전시켰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치유의 비밀을 물어오면 첫 번째로 항상 명상을 꼽습니다. 명상이 에너지 치유의 중요한 도구인 이유는 주의를 기울이고 주의를 조율할 수 있는 힘이 명상을 통해 길러지기 때문입니다. 명상은 주의를 집중하고 생각 사이의 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고 당신을 보편적인 우주 에너지 장으로 연결합니다. 매일 제대로 하는 명상이야말로 치유의 진전을 위한 최고의 방법입니다. 우리 각자가 스스로를 돌보고 치유할 수 있게 되면 그것이야말로 세상을 돌보고 치유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됨과 동시에 자신을 치유하는 것 자체가 온 세상을 치유하는 것과 같음을 자신의 삶과 자료로 증명하고 있습니다.